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할 때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맑은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내어주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으로 점점 자연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분이 있어서 초대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제가 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이 좋아가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태학자 최한수라고 합니다. 네, 생태학자 최한수 선생님. 자연이 좋아서 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어떤 한 방송에서 보면은 이 자연이 좋아서 거기에서 푹 눌러서 안 내려오시고 사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도시에서 집에서 살고 있고요. 네. 네, 집에서 사는데 네. 거의 뭐 잠만 자고 네. 출퇴근을 자연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이 있다고 하면은 자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어떠신가요? 보통 네. 해 뜰 때쯤 가서 산에 도착하고요. 네. 어둑어둑해지면 산에 내려옵니다. 저희도 출퇴근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사계절이니까 예, 계절별로 출퇴근 시간이 좀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좀 길고요. 네. 겨울에는 안 갑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저희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보면 전국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보고 또 조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자연 중에서 식물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화들이 네. 나무들이 몇 종이 살고 있고 보호해야 될 종들은 무엇이고 네. 위험한 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목록화 시켜가지고 국가 자원 목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길거리에서만 봐도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국립공원 같은 데는 얼마만큼의 많은 이 생물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조사하시고 특히나 멸종 위기종들을 또 많이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멸종 위기종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실제로 직접 가보시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을 하시나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저희가 학생 때 네. 강의 들을 때도 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교수님들께서도 네. 30년 전서부터 너무 많이 없어졌다,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가보면은 네. 옛날보다는 완전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없어졌다는 게 멸종 위기종의 식물들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이 자생하는 군락지라든지 아니면 분포도가 줄어든 건지 어떤 건가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위험할 정도로 모든 게 사라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하찮은 하루살이지만은 저희 밤에 차 몰고 나갔다 오면 헤드라이트에 잔뜩 붙어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 하루살이마저 없어졌는데 네. 그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애들은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겠어요. 몇 개체 안 남은 종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들이 이제 위기종이고 멸종 위기종이고 많이 사라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3가지 예를 들면요. 네. 금강초롱이라는 예쁜 꽃이 있는데 네. 금강초롱은 예전에 CF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방송을 많이 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귀한 꽃이네, 네. 예쁜 꽃이네 그러면서 자꾸 캐갔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금강초롱은 높은 산에 살아서 집에다 캐서 기르면은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해요. 벌레 먹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식물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서해안에 대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잘 안 가는 섬이거든요. 네. 그 대청도에만 사는 대청부채라는 꽃이 있어요. 네. 그것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많이 캐다가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네. 근데 그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저절로 씨가 날려서 번식을 할 텐데 화분에선 번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체수도 원래 서식지에서는 많이 없어진 그런 멸종 위기, 위험한 식물이 됐죠. 근데 이제 가뜩이나 멸종 위기종인데 그 멸종 위기종 식물들이 아주 희귀하고 또 보기에도 너무 예쁘니까 이제 사람 마음에 그걸 캐다가, 예, 그 군락지에서 캐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더 빨리 이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옛날에 미인방명이라고 네. 꽃도 예쁘면 예쁠수록 멸종 위기종이 돼요. 그렇군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복주머니 난이라는 네. 굉장히 예쁜 꽃이 있는데 그것은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네. 자꾸 가서 사진 찍고 밟고 뭐 그러고 그것도 캐가기도 캐갔겠죠. 네. 그러면서 그거는 진짜 어디가 우리나라 산에 네. 아는 사람만 아는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꽃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 작가분들도 이걸 예쁘게 촬영해서 또 남기고 싶은데 또 이런 작품들을 나만 가지고 있고 싶으니까 그것을 촬영하고 그곳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꺾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너무 예쁘면은 네. 카메라 담고 꽃을 꺾어버려요. 다른 사람 못 찍게. 다른 사람 못 찍게 자기만 찍으려고. 결국은 모두 사람들의 이기심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단 식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연 전체 생태계가 위협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결국은 이 멸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멸종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한 마리도 안 남고 없어진 경우를 멸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멸종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나사가 하나 보여가지고 그 나사를 빼본 거예요. 네. 그럼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빼면은 비행기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생물의 나사라고 생각하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은 네. 결국은 인간도 멸종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 워낙 다양한 동식물 종이 많은데 우리가 그게 일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소홀히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심각한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들, 뭐 화재도 그렇거니와 가뭄도 그렇거니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계가 균형을 잃으면서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생태학자로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번엔 또 개인적인 궁금증도 생기는 게 언제부터 그렇다면은 이런 자연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기억도 없는데 네.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 가방 던져놓고 네. 산으로 올라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책 보고 있는데 네. 저 책도 안 보고 가서 개구리 잡아오고 뱀 잡아오고 매미 네. 잡아오고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 속에서 이 생물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같이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좋으셨던 거예요? 네, 그게 네.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다른 거 다 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게임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로지 산에 가서 그냥 생물들이랑 노는 것만 네.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생물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보다 네. 산을 다니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죽을 고비도 엄청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산에 가서 어렸을 때는
뭐 물고기 잡아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산불 낼 뻔도 하고 사고만 엄청 치고 다녔어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개구리 같은 것도 잡아다가 선생님도 드리기도 하고 하셨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제가 생물을 좋아하고 네.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개구리 파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개구리 있는 거 아는 사람, 그래서 네. 제가 그것도 저쪽에 그 강남에 압구정동 신사동 논을 뒤져가지고 생물 시간에 개구리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학교 수업에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구해 갖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가 네. 구해다가 선생님께 갖다 드렸군요. 네, 덕분에 생물 점수는 잘 받았죠. 네,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남들과는 다르게 자연을 자연스럽게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생물들을 또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겪은 그리고 공부하고 조사한 생물들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책도 6번째 책이 올해 3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원고 청탁 받았던 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조금 간단하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숲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되게 많아서 그쵸. 숲 해설가 자격증도 따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입문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얘기만 담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주고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네. 좋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평생 내 일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처럼 정말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행복한데요. 네.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 집사람도 걱정이 많으시고 네. 맨날 가서 다쳐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뭐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창 식물들이 왕성하게 이제 자라고 또 생물들도 활동하는 시기여서 이곳저곳 다니시느라고 마음이 좀 조급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은 어디에서 어떤 조사들을 하세요? 저희가 뭐 좋아서 가는 곳은 그 시기별로 꼽히는 거에 따라서 있고요. 네. 조금 그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가 지금은 저쪽에 충주 쪽에 다니고 그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이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함께하고 또 지키고 보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을 텐데 우리 선생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은 더 빨라지고 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부터 실천하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불편한 약속 한 가지씩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약속은 뭐냐? 분리수거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플라스틱 안 쓰기, 재활용하기. 우리가 다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거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되 죽을 때까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키다 보면은 한 네. 가지 나 완벽해. 네. 그럼 한 가지 더 지킬 수 있고 그것들이 모든 지구인이 지켜줄 때 지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께는 자연이란 어떤 존재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뭐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문득 떠오른 게 높은 구름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높은 구름은 보기에는 좋지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욕심을 내서 숨겨 놓을 때 높은 구름 밑에다 숨겨 놓는데요.
그럼 다음날 가면 구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없어진 것을 다람쥐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또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숨겨놓는다는 거는 자기 욕심이고, 네. 그 욕심 부릴 시간에 더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은 네. 더 자연스럽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늘 함께하는 생태학자 최한수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좀 어린이용으로 동화책을 좀 쓰고요. 동화책을 쓰는 게 제 올해 목표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럼 제 취미가 새 보러 다니는 건데, 그 천안 사람들하고 같이 새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제 그 목표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도 천안에 살았으면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새를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천안에서 그런 모임을 만드시고 잘 되면 대전으로 꼭 오셔서 저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또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일, 이 환경을 생각하는 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평생 꼭 잘 지키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지킴이로써 이 자연의 소중함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관심이 적어서 또는 살기 바빠서 이 자연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